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1년 넘게 냉동실에서 보관했던 음식을 먹은 일가족 9명 중에 7명이 사망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 냉동실에 대한 냉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냉동을 하게 되더라도 부패가 천천히 진행되는 거지 시간이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니까 부패가 진행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실에 보관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네. 식품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한두 달 안에 다 먹는 게 좋고 네.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네. 냄새도 안 나는데 괜찮겠지 이런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죠. 그럼요. 이론상으로는 영하 18도에서는 영구 보존이 가능하다고 하지만요. 현실적으로 이런 냉동식물을 많이 여닫다 보면은 온도 변화도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섭취 전에 또 이렇게 해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요. 일단 냉장실에 옮겨서 해동하는 게 안전하죠. 네, 혹은 전자레인지 해동 기능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또 밀봉해서 냉수에 담가 두셔도 됩니다. 실온에서의 해동은 안 되고요. 해동 후에 너무 오래 두셔도 안 되고 해동했던 음식을 다시 냉동하셔도 절대 안 되겠죠?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강일합니다. 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과 주말 날씨 전해주시죠. 네, 차가워지는 공기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 8도로 예년보다 2도 정도 낮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대전이 19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북쪽으로 약하게 비구름이 지나면서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만 지나겠고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19도, 세종 20도, 천안 18도, 금산 19도에 머물며 서늘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8도 선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지만 만조시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 한때 충남 서해안에는 비가 조금 오겠고요. 일요일 대전의 아침 기온은 7도까지 떨어지며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신풍토 중에 하나가 정리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네, 저도 정리와 관련된 상품 매출이 많이 올랐다는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TV 프로그램에서도 먹방, 쿡방에 이어 이젠 집방이 또 대세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 집과 관련된 방송인데 집을 정리해 주거나 아니면 집을 체험해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집을 구해주는 네. 그런 방송들 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고 보니 집과 또 집에서 하는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진 사연을 집과 관련된 주제로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요? 좋죠.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집돌이 집순이의 집콕 생활이라고요. 슬기로운 나의 집콕 생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금요일 첫 소식 문화 나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문화 공간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전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첫 시작을 알리는 만큼 문화 행사에도 더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기대를 품고 새롭게 문을 연 핫한 문화 공간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최근에 문을 연 문화공간 소식. 대전 인쇄골목으로 둥지를 옮긴 시인의 갤러리. 그리고 세종에 생겨난 복합 문화공간의 이야기까지.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전시관과 그곳에서 열리는 개관 기념 전시를 소개한다. 대전 대흥동 골목길에 자리했던 한 갤러리.
작은 미술관이자 공연장으로도 활용됐던 비범함이 가득한 공간이었던 그곳이 얼마 전 새로운 둥지를 찾아 이전해 이제는 삼성동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여기 삼성동에 자리를 잡은 게 뭐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공간 자체만 본 겁니다. 아, 이 공간은 다른 어떤 공간보다도 문화복합 공간으로는 정말 딱이다. 그 생각 하나 보고 시작을 한 겁니다. 작은 미술관의 관장이자 시인이기도 한 예술가 김희정. 2016년 갤러리를 열면서부터 지역민들과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들어 왔다. 근본적인 예술은 하나입니다. 그게 문학이 됐든 미술이 됐든 음악이 됐든 시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술을 다른 뭐 미술이 됐든 음악이 됐든 뭐 영화 연극이 됐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갔다 보니까 미술 쪽에 이제 더 많은 관심이 쏠렸고요. 또 욕심 하나가 생겼다 하면 작가들 작품 내일 내가 갤러리를 하면 제일 먼저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웃지 못할 욕심을 이제 부리면서 이제 갤러리를 한번 해보자 직접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전 개관을 하면서 열게 된 첫 전시는 시시각각. 대전 지역의 청년 작가들이 총 출동한 전시다. 시시각각전의 특이점 첫째, 수십 명의 작가가 릴레이 형식으로 전시회에 참여한다는 것. 둘째, 도록집을 출판사에서 공식 출간한다는 점이다. 제가 다녔던 인쇄골목은 되게 차가웠어요. 그냥 출력물, 기계가 많잖아요. 근데 갤러리를 통해서 뭔가 꽃이 피어나듯이 따뜻한 꽃이 피어나듯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휴머니즘,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이 골목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시는 사실 지난 1년간 준비하며 오랫동안 공을 들인 장기 프로젝트다. 김희정 관장은 지역 화가들의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모든 작품에 하나하나 공감하고 고민했다. 관람자의 시선에서 직접 감상평을 남기는 특별한 정성을 쏟아 도록을 만들었고 이게 시인의 갤러리가 갖는 매력 요소가 됐다. 공간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고 글과 그림이 같이 만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봐주시는 거. 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제 그림이 이 삼성동에서 이 공간 자체가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예술인 미술 역시 사람마다, 시간마다, 개성마다 작품의 느낌이 다르다는 점을 전하는 시시각각전. 작가들의 열정, 젊음이 함께 묻어나는 여러 장르의 작품들이 다채로운 즐거움을 더한다. 이번 사회에는 저를 포함해서 9분의 작가님이 참석을 하세요. 그리고 다양한 한국화도 있고 서양화도 있고 다른 매체로 해서 작업을 하시는 다양한 작가님들과 함께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저는 이제 4회차의 전시를 참여하게 됐는데 저희 작품은 제목은 미스터 옵스 진공묘이라는 작품이에요. 이제 가면을 벗고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어떤 작업들을 하자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작품입니다. 이번에 인쇄골목으로 자리를 옮긴 갤러리에서도 김희정 시인의 목표는 하나. 미술, 문학, 음악 등의 예술이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이곳에서 만나서 더 아름답게 빛나길 바라고 있다.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 공간이 워낙 적은 공간이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그 수만큼 모여서 책 읽고 수다도 떨고 아니면 내 자서전 쓰고 싶으면 어떤 생활글 쓰기를 통해서 글도 써볼 수 있는 그리고 차도 한 잔 마시고 또 책도 읽고 또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첫걸음을 내딛게 된 또 다른 문화공간은 세종시의 문을 연 정부 세종청사 문화관, 박연문화관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이제 원래 이 문화관은 원래 세종 정부 종합청사 문화관이에요. 원래 정부 종합청사 공무원들이 사용하려고 만들었는데 어떤 문화예술적인
소양을 다지기 위해서 활용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식으로는 올 초반부터 오픈했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활동을 못 하다가 이번 조심스럽게 이제 하나씩 지금 시설들이 지어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공연과 전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연문화관은 전시실, 동호회실, 문화강좌실, 휴게공간 등을 두루 갖춘 문화향유 장소로 활용된다. 지역에 탄생된 대형 복합문화공간에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담긴다. 원래 이 공간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예술적으로 지어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시 문화재단도 이 사무실이 여기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그런 명실상부한 문화예술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 개관 후 열리는 첫 기획전은 2020 세종대왕과 음악, 취풍형, 망월의 노래 미디어 아트 전시회. 올해로 벌써 3회째 이어오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로 세종대왕의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는 전시이기도 하다. 취합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풍요로움을 과거에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넘어서서 이제 정신적인 풍요로움까지 이제 이르는 그 부분들인데 아티스트들이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상향적인 부분들이 이번 미디어 아트로 활용해서 이제 세종대왕의 이제 그런 이상향을 표현해 보고자 이렇게 전시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음악이라는 소재를 시각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들로 표현하는 게 좀 정말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재형의 작품은 풍요, 희망, 세종대왕 등과 관련된 SNS 키워드에 반응해 표정이 바뀌도록 제작되었는데 전시 기획자이자 참여 작가인 이재형 외에도 총 11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달이 움직이는 장면을 이렇게 호수에 비친 달의 느낌과 폭포가 떨어지는 그런 산수의 느낌을 동시에 보이게 만들어서 빨리 시간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 그리고 어린 소년이 먼 우주를 바라보고 또 달을 바라보면서 염원했던 그 시간을 미디어 아트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경호 작가가 전시관에 옮겨놓은 보름달에는 CCTV 카메라와 프로젝터라는 두 가지의 물성을 투여 직접 아티스트가 되어서 전혀 다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달은 우리나라에서 동양에서 아주 특별한 상징이 있죠. 꿈이 있고 코로나19든 기후위기든 앞으로 지금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기후위기 문제도 우리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작업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아트 작품이 관람객들에게 공개되면서 흥미롭고 동적인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시 풍경.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과거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오늘의 시각인 미디어 아트로 표현한다. 저희 전시 주제인 취풍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디테일함을 이제 작품에 많이 접목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전시에 오시면은 인터랙티브가 되는 작품들도 있고 아니면 감상을 하시는 작품들도 있는데 이제 작품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작품의 일부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해 교육을 받은 시민 도슨트를 운영하는 점도 이색적인 면으로 꼽힌다. 그 치풍형에서 나타나는 그 주제를 이제 보름달로 설명을 하는데 달에서 느껴지는 이런 감성적인 빛들 그리고 소망의 빛들 이런 또 그걸로 인해서 치유의 빛들 이런 것들을 이제 관객들이 느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공간 그리고 거기서 열리는 더 특별한 전시 시시각각전. 세종대왕과 음악 취풍형 망월의 노래. 첫 만남이라는 설렘과 예술이라는 두근거림이 담긴 전시회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네, 대전 대흥동에서 삼성동으로 옮긴 시인의 갤러리. 이 관장님이 우선 시인이다 보니까 네. 왠지 더 감성적이고 예술적 감각이 살아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층은 갤러리고 1층은 북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 복합 문화 공간인데 예쁘면서도 아기자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세종 정부청사 문화관 소식도 만나보고 왔는데요. 별칭이 박연 문화관이라고 하잖아요. 세종대왕 때 활약했던 음악가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네. 이름에서부터 예술의 정취가 팍팍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복합 문화 공간에 가까워지고 문화예술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면 네. 좋겠다는 마음에서 준비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진행되는 전시들 다 흥미로우니까 직접 발걸음을 옮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음에 풍요를 주는 문화 소식 잘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마음의 헛헛함을 달래주는 반려동물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반려동물 하면은 먼저 강아지와 고양이를 떠올리게 되는데 네. 댕댕이와 냥냥이 아니고요. 네. 예, 이번에 만나볼 반려동물들은 아주 특별합니다. 예, 어떤 반려동물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과연 어떤 동물을 반려를 하는지 저랑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깜짝 놀랄 만한 이색 동물들이 모였습니다. 도마뱀, 이구아나, 거북이는 물론이고 뱀까지. 정말 반려동물 맞는 거죠? 알면 알수록 매력이 가득한 이색 반려동물 만나봅니다. 어떤 동물들을 만날 수 있을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간 곳. 이게 뭐예요? 시작부터 뱀이잖아요. 아 진짜 오늘 진짜 뱀 맞아요? 네 무서워. 작은 유리 상자 안에서 꼬물꼬물 움직이는 동물들. 세상에, 안녕. 대충 감은 잡았습니다. 이거 어떤 곳인지. 근데 정확히 뭐 하는 곳인지 뭐 어떤 게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파충류를 주로 분양하고 얘네들의 사육 습성이나 그런 거를 교육을 해주는 샵인데요. 네. 매력 넘치는 이색 반려동물들. 도마뱀, 뱀, 거북이 등 파충류들이 가득합니다. 파충류의 매력에 빠진 장호철 대표. 어린 시절부터 동물학자를 꿈꿨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장수풍뎅이, 도마뱀, 패럿 등 평범하지 않은 반려동물과 함께했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유전공학과를 전공했지만 생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이색 반려동물샵 창업을 준비해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이런 걸 키우면서 자연이나 동물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장호철 대표처럼 파충류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가 많은 크레스티드 개코부터 만나볼 텐데요. 어떤 매력을 가졌을까요? 저랑 맞는 코드를 발견했네요. 크리스티드 개코도 이렇게 저처럼 속눈썹이 이렇게 길고 반짝인다는 거. 방금 네. 눈을 혀로 핥았어요. 얘네는 눈꺼풀이 없어가지고 눈을 못 감아요. 그럼 눈의 수분을 유지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혓바닥으로 대신해주는 거예요. 크레스티드 개코는 먹이 주기도 편리한데요. 이틀에 한 번 정도 과일즙 사료만 줘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도마뱀 하면은 약간 벌레나 날파리 뭐 이런 거 먹을 것 같거든요. 크레스티드 개코 같은 경우에는 야생에서는 과일즙을 주로 80%를 과일즙을 먹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과일향 같이 좀 상큼한 그런 향이 나요. 네. 키우기 어려운 아이, 또 쉬운 아이, 손이 많이 안 가는 아이가 있는데 크레스티드 개코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키우기 쉬운 아이들이에요. 자세히 보면 귀여운 매력이 가득한 크레스티드 개코. 습도 유지를 위해 하루에 한 번 물만 뿌려줘도 잘 산다고 하는데요. 키우기 어렵지 않죠. 육식! 점점 더 도마뱀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외모와는 달리 순한 성격으로 사랑받는 가시꼬리 도마뱀. 파충류계의 순딩이라고 불리는 턱수염 도마뱀. 외모가 곧 이름이 된 체리헤드 레드풋 육지거북이. 2년 3년 컸어요. 부르면 올 만큼 똑똑하고 애교가 많은 아르헨티나 태국. 무려 1m 이상 자란답니다. 드디어 다가온 운명의 시간. 수수밭에 주로 저 괜찮겠죠? 한번 만져볼까?
근데 아직 얼굴 한번 그래도 일면식은 있어야지.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콘스네이크라고 해요. 괜찮긴 한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떡해! 죄송해요! 이거 잠깐만 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소리 안 지르려고 했는데.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해봤습니다. 와 이거 움직일 때 느낌이 진짜 독특하네요. 한번 얹어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집에 가시면은 이 느낌 못 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느낌 때문에 얘네를 키우나 봐요. 근데 좋긴 하다 느낌이. 괜찮아요. 근데 이 느낌이 진짜 독특하다. 집에 가면 진짜 약간 생각날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안녕. 그래 나 그 있잖아 타고 올라오진 말고 무섭거든. 그래 반가웠다. 근데 얘는 예쁘다. 괜찮죠? 네, 예쁜데요? 여기 뭐지? 보아뱀이라 해서 어린 왕자 보셨나요? 보아뱀이요? 네. 그 모자 먹고 이렇게 뚱뚱해지는? 코끼리. 맞다 코끼리. 근데 자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이 깨우면 또 심신이 불편해지지 않을까 친구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선생님 잘 안 도와주시네요. 태어난 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된 보아뱀. 다 자라면 4m나 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귀여운 아기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아기라고 해도 난 왜 이렇게 무서운 거니? 손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살살 터치. 이 정도면 미션 완료 맞죠? 저는 무서워했던 뱀인데 아이들은 겁도 없이 친하게 지냅니다. 보면 볼수록 만지면 만질수록 파충류들만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파충류와 사랑에 빠진 아이들. 되게 귀엽고 막 약간 징그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다 보면 되게 귀여워요. 크레스티드 개코를 키우고 싶은 아이는 가족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꾸준히 개코의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평소에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크레스티드 개코가 부치류이기 때문에 붙는 게 너무 신기해서 키우고 싶어요. 얘한테 마음을 빼앗겼어요 지금. 얘 이름은 패테일이래요. 패테일. 꼬리가 뚱뚱해서. 근데 너무 귀엽게 생겼죠. 통통한 꼬리 때문에 이름 붙여진 패테일 도마뱀입니다. 저만 사랑에 빠진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집에는 4마리 정도 더 있어요. 근데 매일 이렇게 성장하고 크면서 타이피 과정도 보고 먹이 먹은 것도 직접 먹여주고 그런 거 너무 행복하고 어떻게 마음은 그냥 화이바이죠. 알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된 작은 도마뱀들.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 새로운 보호자를 찾게 됩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자라면서 점점 가족 같은 친밀감이 드는데요. 평범하지는 않지만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습니다. 파충류를 반려동물로 찾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책임감과 생명 존중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겠죠. 파충류는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은 온도하고 습도, 그다음에 진동 그런 거에 좀 취약을 하니까 각자 개체마다 각자 종마다 키울 수 있는 사육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키우시는 게 최고 베스트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는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만큼 반려동물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를 감수하고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건데요. 조금 특별하지만 그래서 더 매력 넘치는 이색 반려동물들. 저는 이미 사랑에 빠졌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반려동물은 다양한 파충류였습니다. 네. 파충류가 총출동을 해서 처음에 당황한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예. 시작했을 때는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예. 보면 볼수록 매력에 빠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저도 파충류는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좀 사랑스럽게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예. 또 요즘 인기가 많다는 이 속눈썹 도마뱀, 뭐 말씀대로 네. 계속 보니까 은근히 예쁘면서도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네.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자, 이색 반려동물.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집돌이 집순이의 집콕 생활입니다. 오늘도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건강 톡톡인데요. 오늘은 탈모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요즘에 환절기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진다 하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가을철에 우수수수 이렇게 머리카락 빠지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도 가을이라서 그런지 머리를 빗었을 때 그리고 또 샤워 후에 머리카락이 좀 다른 때보다 많이 빠져 있는 걸 보고 네.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탈모의 주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민 피부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오늘 주제가 탈모인데 네. 이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 머리카락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네. 예, 머리카락은 20여 종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그 두피에는 약 10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생명과 관련된 어떤 생리적인 기능을 하진 않지만 자외선이나 추운 날씨 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해서 두피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보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머리카락이 이제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머리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머리카락이 외모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큰데요. 한국인의 경우는 백인에 비해서 그 모발의 개수는 적지만 굵기는 상대적으로 굵기 때문에 실제로 숱이 더 적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개의 모낭에서 하나의 모발만 자라는 1모낭 비율이 훨씬 많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만 빠져도 탈모가 좀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에 유독 좀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게 사실인지 아니면 기분만 그런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가을철이 되면 탈모 환자가 실제로 많이 증가합니다. 보통 머리카락은 봄과 여름에는 좀 늘고 가을철에 가장 많이 빠지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머리카락은 그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가을철에 이제 건조해진 기후는 그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건조해진 두피에서는 각질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또 이제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커지면서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도 깨지게 되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각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된 각질과 또 각종 오염물질은 모공을 막게 되고 모낭세포의 활동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럼 이런 부위에서 탈모가 유발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을에는 그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이제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그 남성형 탈모뿐만 아니라 여성형 탈모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탈모가 이제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누구나 이 머리카락 빗거나 네. 아니면 감을 때 빠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머리카락이 빠져야 이게 탈모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 점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탈모의 이제 정의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있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솜털이 빠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굵고 색깔을 가지는 성숙모가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루에 빠질 수 있는 모발의 양은 50개에서 약 70개, 또 이제 넓게 봐서는 100개까지는 정상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은 양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발이 가지는 성장 주기와 관계가 있는데 모발은 생장기, 휴지기, 또 퇴행기의 성장 주기를 가지는데 퇴행기 이제 빠져야 될 상태가 된 모발은 그 전체 머리의 약 1%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하루에 100개 이상이 빠진다 그러면 탈모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2018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탈모 환자 수와 또 탈모 진료비 추이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걸 이제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탈모의 유병률 증가뿐만 아니라 탈모 치료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증상에 따라 탈모의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탈모는 크게 흉터를 발생시키는 반응성 탈모와 흉터가 발생하지 않는 비반응성 탈모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흉터가 형성되는 탈모에는 루푸스 탈모, 모공성 편평태선, 또 화상 및 외상성 탈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반응성 탈모에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휴지기 탈모 등이 있는데요. 반응성 탈모는 흉터를 만들기 때문에 모낭이 자체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지 않고 영구 탈모가 발생하고요. 비반응성 탈모의 경우는 모낭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사라지고 나면 머리가 다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탈모 중에 가장 이제 빈도가 높은 것이 원형 탈모, 남성형 탈모, 그리고 여성형 탈모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비반응성 탈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반응성 탈모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중에서 먼저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예. 네, 남성형 탈모가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남성형 탈모의 정식 명칭은 안드로겐 탈모증으로 우리가 흔히 대머리라고 부르죠. 빠르면 사춘기 이후부터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흔하게는 20, 30대 이후에 주로 발생합니다. 남성형 탈모는 특징적인 어떤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빠지게 되고 또 이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정수리와 또 이마 헤어라인 양측에서 시작하여 점차 M자형 또는 이것이 융합해서 U자형, O형 이런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 이제 후두부와 측두부, 뒷머리와 옆머리의 모발은 침범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의 모발은 가늘어지거나 빠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는 약 20% 정도에서 남성형 탈모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 30대 때부터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빠르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럼 유전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남성형 탈모가 유전이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남성형 탈모의 주된 원인을 크게 나누면 남성 호르몬 관계된 안드로겐과 또 유전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체내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있는데 그 안드로겐 대사물질 중 하나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탈모 부위에서 많이 형성되면 그 자리에서 탈모가 발생합니다. 탈모의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 부계 유전이라든지 또는 세대를 걸러 나타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남성형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하지만 다행히 반드시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트레스나 성인병 또는 과도한 음주나 흡연과 같은 환경 요인은 그 두피로 가는 영양 공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서 남성형 탈모가 유발되거나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젊은 남성들 중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남성형 탈모라서 일찍부터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들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남성형 탈모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남성형 탈모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비오틴이나 케라틴 같은 그 모발의 영양 성분이 될 수 있는 영양제 복용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모가 두드러지게 진행하는 경우는 경구약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경구약제의 성분은 피나스테리드 또 두타스테리드라고 하는 성분의 약제입니다. 이 약물들은 그 안드로겐 대사 과정 중에 이제 대사물질 중 하나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의 그 발생 과정에 이제 관여하는 효소를 차단하는 약제인데요. 이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남성형 탈모의 그 근본적 원인 자체를 차단하는 유일한 약제이기 때문에 그 모발이 가늘어지는 현상이나 그 탈모의 진행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이제 발모 효과를 보이는 바르는 약인 미녹시딜 제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M자형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경우는 그 좀 약물 치료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입의 경우는 그 뒷머리에 모낭, 정상 모낭을 채취해서 이식하는 모낭 이식 수술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네. 더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아주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그 뒷머리의 모발을 앞머리에 심으면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술 그 만족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경구 약물은 계속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탈모 때문에 약물 복용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혹시 부작용이 생기진 않을까 고민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남자분들 이제 내원하셔서 여쭤보는 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중에 가장 걱정하시는 게 남성 성기능과 관련된 그 부작용인데요. 아무래도 남성 호르몬을 좀 차단하는 그 이제 기전이다 보니까 남성 성기능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성욕 감퇴나 그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 장애나 또 가슴이 아프다든지 가슴이 좀 커진다든지 하는 그 여성형 유방증 등의 부작용이 약 1% 내외에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임산부가 탈모 치료제에 뭐 부서진 가루나 깨진 조각을 만졌을 때는 그 남자 태아를 임신했을 때 그 성기 발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부작용 내용이 있습니다. 네, 뭐 다행히 아직까지는 탈모 치료제를 40여 년 정도 사용한 그 상태인데 아직까지 기형 발생과 관련된 그런 보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론적으로는 좀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부작용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약물을 빨리 복용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성분들 있을 수 있는데 이 약물 복용 시기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게 필요할까요? 네, 이 탈모 치료의 그 치료 시작 시기는 뭐 개인의 욕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결정을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뭐 50세까지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만 50세 이후에 이제 연령층이어도 탈모의 치료에 대한 욕구가 있으시면 약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탈모가 너무 많이 진행을 한 경우에는 사실 약물을 뒤늦게 시작하면 효과는 좀 떨어지고 그 현 상태를 유지한다 정도에 이제 만족하셔야 하기 때문에 치료가 빠를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탈모 치료는 적어도 복용하고 5, 6개월 이상은 지나야 효과를 체감할 수가 있고 또 도중에 약물을 중단한 경우는 1년 안에 또 다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치료를 시작을 하면 계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탈모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이제 사회생활에 더 이상 뭐 모발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치료를 중단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요즘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 중에서도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여성 탈모도 혹시 유전에 의한 건지 궁금한데요. 네,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정수리 부분이 휑하게 빠지는 그런 탈모 형태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성형 탈모도 남성형 탈모와 이제 큰 프레임에서 발병 원인은 유사합니다. 먼저 이제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여성에서도 어느 정도 분비가 되는데요. 그 안드로겐의 이제 분비량이 증가하거나 안드로겐 수용체가 민감도가 증가하면 여성에서도 탈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전적 관련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가족 중 탈모가 있는 경우 유전 확률이 50% 정도로 보고 있고 모계 유전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여성형 탈모도 마찬가지로 초경 이후에 사춘기부터 시작할 수가 있으며 남성과 마찬가지로 20대 중반부터 두드러지게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여성형 탈모는 형태를 보시면 남성형 탈모와 비교해서 이마의 헤어라인은 유지가 됩니다. 다만 정수리 부분의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빠지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남성형 탈모에서와는 달리 그 탈모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렇게 매끈한 대머리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치료의 측면에서는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에게 이제 호르몬제 사용하는 건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저출력 레이저나 영양제, 모낭 주사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 청소년들도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동그랗게 좀 많이 빠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주로 이게 둥글거나 뭐 타원형의 그 탈모반이 두피에 하나 내지 두 개 뭐 이렇게 발생하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원형 탈모라고 부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한 질병 통계에 따르면 탈모증으로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의 약 75%는 원형 탈모로 진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굉장히 흔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약 1.7%에서는 일생 동안 한 번은 원형 탈모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성인에서 나타나지만 소아기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증은 대부분 두피에서 발생하긴 하지만 눈썹이나 속눈썹, 수염과 같이 털이 있는 신체 부위는 어디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 탈모가 발생할 때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드물게 가렵거나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탈모증이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 전체에 털이 빠지는 전두 탈모증이나 전신에 털이 빠지는 전신형 탈모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는 원형 탈모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리고 또 치료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도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원형 탈모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항원을 적으로 인식해서 우리의 면역 세포가 이제 싸워서 이겨내는 과정이라면 그 자가 면역이란 내 몸의 내 세포를 그 적이라고 인식해서 뭐 결과적으로는 아군끼리 싸우는 그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원형 탈모의 경우는 모낭 세포를 적이라고 인식해서 모낭 주위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손상받은 모낭에서 탈모가 유발됩니다. 환자의 20-30%는 탈모 발생 전에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고 하고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유전적 관련성도 높습니다. 원형 탈모의 치료는 이제 처음 생긴 원형 탈모는 자연 회복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신에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의 특성상 재발이 잦기 때문에 재발성 원형 탈모는 그 자연 회복률은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또 이제 범위가 계속해서 확장되거나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라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치료 방법에는 면역 조절제를 국소 도포하거나 또 병턴의 주사요법, 엑시머 레이저 등을 이용한 광치료가 유용하고요. 또 바르는 약인 미녹시딜 제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광범위하거나 전신적으로 퍼지는 경우에는 전신성 그 면역 조절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두피가 모발이 자라기 위한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탈모가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피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머리를 감으실 때는 미온수로 감으시고 또 샴푸는 두피 깊숙하게 골고루 마사지 해주시고 린스는 모발에만 묻혀서 깨끗하게 hend궈내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샴푸나 린스의 잔여물이 두피에 남아있는 경우는 탈모가 유발되거나 이제 두피에 염증이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머리를 감은 뒤에는 잘 말려주시고 덜 마른 상태에서 머리를 묶는 행위는 모발을 손상시킬 수가 있으니 피하셔야 되고요. 또 머리를 여자분들 이렇게 올백 머리라고 해서 이렇게 당겨서 묶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자주 해주시면 이게 견인성 탈모라고 해서 당겨지면서 생기는 탈모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잦은 염색이나 파마도 피하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담배는 두피에 공급되는 혈류량을 줄이고 또 담배 연기 자체가 탈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흡연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급격한 체중 감소나 다이어트로 인한 과도한 식이 제한, 또 영양 결핍, 또 급격하게 과도한 스트레스는 탈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건강톡톡 오늘은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혜민 피부과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차가워지는 공기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대전 기온 8.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대전이 19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북쪽으로 약하게 비구름이 지나면서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만 지나겠고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19도, 세종 20도, 대전 19도에 머물며 서늘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8도 선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지만 만조시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 한때 충남 서해안에는 비가 조금 오겠고요. 일요일 대전의 아침 기온은 7도까지 떨어지며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집돌이 집순이의 집콕 생활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415번님, 저는 마카롱을 좋아하는데요. 요즘 집에서 너튜브를 보면서 직접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모양도 맛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서 만드는 재미가 2배입니다. 네. 마카롱을 집에서 직접, 네. 예, 좋습니다. 3336번님, 아이들 있을 때에는 방이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아이들 모두 시집 장가 보낸 후 방을 멋지게 꾸며봤습니다. 네, 참 근사하지 않나요? 와. 깔끔하면서도 네.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8099번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시원한 물을 마십니다. 그 후에 운동을 하고 집을 깨끗하게 치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좋다를 보면서 안마 의자에 앉아서 쉽니다. 아, 네. 오, 뭐 이렇게 풀 세트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어이구, 운동부터 안마 의자까지 네. 좋습니다. 4541번님, 집콕 생활. 먼저 겨울이 오기 전에 생강꿀 만들어 우리 가족 건강 챙기기. 첫눈이 내리면 소원 빌고 싶은 아이들과 복숭아 물들이면서 신나게 하루하루 보냅니다. 네. 복숭아 물들이기. 저렇게 물들여 봤어요? 어렸을 때? 그럼요. 한 번은 그랬군요. 해봤어요. 한 네. 번? 네. 저도 그냥 어렸을 때 엄마가 해보셨나요? 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셔가지고. 네. 예. 자, 7658번님. 집콕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울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려고 무엇이든지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견과류를 직접 볶아서 더 고소하게 먹었습니다. 더 맛있었겠네요. 네. 그래요. 뭐든지 찾아서 하려는 이런 거 필요하죠, 요즘에. 그럼요. 예. 7813번님, 집에서 키우는 화초들과 매일 아침에 대화도 하고 열심히 키웠어요. 어느새 화분이 작을 정도로 자랐더라고요. 얼마 전에 분갈이도 해줬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시니까 화초도 그냥 무럭무럭 잘 컸네요. 쑥쑥 그렇죠? 자라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홍성읍 최북단에 위치한 소양 1위를 소개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마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마을의 전설을 활용한 소양공주 선발 대회를 개최하는 등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동네입니다. 소양 1위의 이야기 월요일에 함께할게요. 네, 요즘 잦은 화재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지만 네. 또 날씨가 건조해지다 보니까 화재 위험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화재 예방에 힘써달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고요. 대기가 건조하다고 하니까 잔악계나 불조심 꼭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네, 특히 가을 단풍 보러
산으로 떠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산불 조심 또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